50대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이분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운동만 하면은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근력 운동 같은 걸 해서 근육을 키워주면은 무릎이 더 유연해지기 때문에 관절염 진행을 좀 막을 수가 있고, 근육량 자체가 많아지니까 혈압도 안정화가 되고 혈당도 안정화가 되고, 그럼 만성 질환도 예방하죠. 하루 3분만 앉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법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허벅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조기에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해서 예방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가 않지만, 이거를 계속 방치를 하면 염증이 점점 지속이 되겠죠. 조직을 손상시키기 시작해요. 가장 골치 아픈 게 시간이 지나서 무릎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이 보통 이렇게 일자로 돼야 되는데 X자라든가 주로 이제 O자 다리로 변형이 되게 되는데, 무릎 관절 모양이 변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운동을 하거나 어떤 교정을 해도 쉽게 통증이 가시지가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일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수술은 통증이 10일 때 수술을 통해서 0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할 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수술이고, 통증을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여전히 무릎의 통증이 잔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열심히 관리를 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분은요, 50대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이분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한테 오기 한 10년 전에 거의 매일 등산도 하고 러닝머신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생활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운동만 하면은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러닝머신 조금만 걸어도 막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무릎이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고, 등산할 때 올라갈 때는 어떻게 버티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때 치료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오더니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10년 동안 아픈 건데 원장님한테 일주일 치료받고 거의 좋아졌다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그분이 좀 기억이 납니다. 노년에 무릎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관절염 때문이다,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연골이 닳기 전에 다른 요인들 때문에 아픈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발목하고 고관절 쪽이 운동성이 좋기 때문에 동그란 뼈가 붙어서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무릎은 경첩이에요. 접혔다 폈다 요거만 딱 돼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관절 사이에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다 보니까 그쪽 근육이 뭉치고 골반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 무릎 경첩 관절에 회전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무릎이 약간 비틀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무릎에 부담을 주고 연골을 닳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무릎 자체는 별로 잘못이 없는데 고관절이나 발목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무릎 앞쪽,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라든지 바깥쪽에 장경인대 같은 근육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무릎 관절에 압력을 주게 되고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릎을 사이에 두고 위아래에 이제 근육들이 있죠. 무릎 위에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허벅지 윗 근육이 있고, 안쪽에 내전근이 있고, 바깥쪽에는 장경인대가 있어요. 또 뒤쪽에는 햄스트링 근육과 종아리 근육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교량이 있으면, 교량을 유지하는 거는 그 기둥과 띠들이잖아요. 그런 띠 역할을 하는 인대와 근육들이 무릎을 딱 잡고 있는데, 다리 위에 있는 상판을 수리를 해도 이 기둥이나 지지대가 약하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무릎 통증이 있을 때 근력이 약하면 다시 통증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고요. 근력 운동 같은 걸 해서 근육을 키워주면은 무릎이 더 유연해지기 때문에 관절염 진행을 좀 막을 수가 있고,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허벅지 근육량이 부족하게 되면 자세가 흔들리죠. 그러면서 경첩 관절이 흔들리면서 무릎 관절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근육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증이 없어야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그걸 참고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운동 전에는 무릎 주변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고 풀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 중에 가장 편한 거는 무릎 앞에 근육하고 안쪽 근육을 좀 풀어주는 거고요. 중간에서 아래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다 보면 덜컥 걸리거나 아픈 부위가 있어요. 허벅지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거나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몽울같이 덜컥하고 걸리거나 아픈 부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는 게 일단 마사지의 시작이에요. 쭉 10초에서 20초 정도 눌러주시고요. 그거를 좀 반복을 하세요. 쭉 올라가서 눌러주고, 너무 심한 부위는 한 30초 정도 가만히 눌러줘요. 그리고 나서 한번 움직여보세요. 다리가 훨씬 가벼워진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이거 꼭 하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하루 3분만 앉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법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준비물이 하나 필요한데요. 없어도 큰 상관은 없지만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런 인형 이런 것도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쿠션 있잖아요. 베개도 괜찮아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각 운동은 30초간 유지를 하게 되고요. 먼저 허벅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자 끝을 잡고요. 허벅지를 번갈아 들어주세요. 30초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허벅지를 번갈아서
30초간 들어주시고요. 30초 운동이 끝나면 무릎을 펴줄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허벅지 앞쪽 근육이 조이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쭉 들어서 니 익스텐션을 해줍니다. 다음 운동은 인형이나 쿠션, 베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 허벅지 사이에다 끼고 조여주는 거예요. 30초간 쭉 당겨서. 중간에 힘들면 살짝 풀었다가 다시 한번 조여주시고요. 풀었다가 또 조여주시고 이렇게 이너사이 스퀴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뒤꿈치 들기.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것도 30초간 반복을 해주시고요. 강도가 약하다 싶으면 두 손으로 무릎을 딱 누르고 들어주시면 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30초간 뒤꿈치 들기 하셨으면 다음은 30초간 엄지발가락 들기. 자, 마지막은 스쿼트예요. 의자 끝에 살짝 엉덩이를 걸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맨 마지막에는 스트레칭을 해줄 거고요.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하고 장요근을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이 방법은 살짝 옆으로 해서 허벅지를 뒤쪽으로 쭉 빼서 늘려주는 거예요. 30초간 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허벅지를 뒤로 해서 뒤쪽으로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루 3분만 있으면 앉아서 할 수 있는 하체 근력 운동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운동할 때 무릎에 소리 나는 경우 있어요. 뭔가 덜그럭 소리가 나거나 뻑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소리가 나지? 하고 자꾸 움직여 보세요. 그거 안 돼요. 그 소리가 나는 이유는요, 힘줄끼리 부딪히거나 힘줄이 뼈 모서리에 이렇게 갈리는 소리거든요. 계속 갈리면 어떻게 돼요? 뚝 끊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계속 갈리다가 결국에 염증 때문에 이게 퉁퉁 붓게 되면 하고 싶은 운동 못 하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날 때는 일단 운동을 좀 멈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무릎이 좀 아픈데 한쪽 무릎이 더 커요. 그럴 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무릎뼈를 눌러보셨을 때 출렁출렁거릴 때가 있거든요. 거기 물 찼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릎뼈가 출렁출렁거리고 이쪽이 더 두꺼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일 수도 있고 피일 수도 있고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병원에서 무릎이 두꺼워졌거나 무릎뼈가 출렁거리거나 빨갛게 올라오면 꼭 가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릎이 갑자기 힘이 툭 빠지면서 주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오금이라든가 무릎 앞쪽으로 찌릿찌릿한 경우는 이게 신경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허리 쪽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때도 꼭 병원에서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체 근육이 안정화가 되잖아요. 하체 근육이 코어 근육과 연결이 되죠. 코어 근육은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반 자체가 좀 유연해지죠. 골반과 허리의 통증을 완화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근육량 자체가 많아지니까 혈압도 안정화가 되고 혈당도 안정화가 되고 그럼 만성질환도 예방하죠. 그 다음에 체중이 관리가 되니까 또 비만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비만으로 오는 사회적인 문제, 우울증 이런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근력이 약한 분들이 하는 게 좋아요. 근력이 약한 노년층, 무릎 수술을 하면은 근력이 약해지니까 그런 재활이 필요한 분들 하시면 좋고요. 시간이 없어서 따로 운동 시간 못 내는 분들, 그런 분들 실내에서 바로 할 수가 있죠. 직장 생활 때문에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도 이 운동 참 좋고요. 무릎뿐만이 아니고요. 고관절이나 발목이 좋지 않아도 이 운동 따라 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당연히 수술한 분도 따라 할 수가 있죠. 특히 수술한 분들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이 수술 후에 대퇴사두근 운동 안 하면 대퇴사두근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안 좋을 수가 있죠.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이런 부분들을 단련을 하게 되면 무릎 자체가 안정성이 높아지니까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을 5년에서 10년 보잖아요. 그 수명 자체를 또 늘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술하신 분들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잖아요. 수술 방법도 다 차이가 있을 거고 그냥 혼자서 하지 마시고 꼭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죠.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 똑같은 근육량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관절염 예방해야 되고요. 관절염 자체를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어려워요. 충분히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관절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고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강화가 되면 전체적인 신체 밸런스가 좋아지잖아요. 이 관절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 자체가 줄어서 충분히 관절 건강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연세가 있어도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이 운동을 통해서 또 체중이 또 감소가 되잖아요. 체중이 줄어드니까 관절의 부담을 또 줄여주겠죠. 그러니까 꼭 하체 운동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는 제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특히 의자나 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래도 여건이 된다면 밖에서 운동하는 게 더 좋겠죠. 주로 이제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걸 추천을 하는데요. 이런 운동을 할 때도 또 부상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안장 높이를 나한테 잘 맞춰야 되고요. 페달을 밟을 때 너무 세게 밟으면 그게 무릎에 좀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병행을 해주셔서 몸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운동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신전 걸음이라는 게 있어요. 걸음을 걸을 때 땅을 딱 디딜 때 무릎을 과도하게 너무 피는 거예요. 무릎 앞쪽에 대퇴사두근이 약할 때 몸을 제대로 지지를 하지 못하니까 무릎이 과도하게 꺾이면서 신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무릎에 충격을 굉장히 많이 줘요. 걸음을 걸을 때. 그러니까 걷기 운동할 때 이렇게 걸으면 오히려 더 안 좋겠죠.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 팔자 걸음으로 걷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O자로 걷는다든지 모델처럼 걷는다고 막 일자 걷는 게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자 걸음을 걷게 되면 무릎 관절은 경첩관절이라 그랬죠. 접었다 폈다밖에 못 하는데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 회전력이 가해지니까 자꾸 옆에 있는 연골들이 닳기 시작을 해요. 부담을 가져서. 제일 좋은 거는 자연스럽게 11자로 걷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을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키가 커진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척추가 유연해지려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꾸부정하게 걷지 말고 위쪽에서 누가 잡아당긴다. 내가 키가 커졌다라는 느낌으로 걷고요. 몸의 기울기는 한 중립 정도. 너무 앞으로 뒤로 제끼지 말고 시선은 전방 5m에서 6m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턱은 지면하고 평행, 그러니까 살짝 드는 거죠. 상방 15도라 그러잖아요. 어깨, 승모근에 힘을 빼야 됩니다. 방법은 쭉 힘 줬다가 한번 툭 떨어뜨리세요. 이때가 가장 편한 승모근이에요. 올렸다가 하나, 둘, 셋 하고 툭 떨어뜨리고 코어 근육을 조여야죠. 아랫배에 힘을 살짝, 배꼽 아래 힘을 살짝 줘서 당기고 골반도 중립으로 후면이나 전방 경사 주지 마시고 중립으로 해서 11자로 걷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걷기 방법인데 방금 얘기한 거를 걸을 때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겠어요. 보통 한번 걸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시는데 이 시간 내내 이거를 다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10초, 15초만 방금 얘기한 거 신경 써주시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만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약간의 통증이 동반되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운동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이게 참기 어려운 정도의 운동을 하는 건 노년에 좋지 않죠. 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강도가 올라간다?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그 운동은 나한테 맞지 않거나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꼭 병원 가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준비 운동 없이 바로 하는 운동도 좋지 않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즐기는 그런 운동이 있고 아니면 근력을 키우려고 막 땀 흘리면서 괴롭지만 그걸 참으면서 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헬스장에서 하는 그런 운동은 준비 운동 잘 하시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바로 준비 운동 없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부상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준비 운동해서 몸의 유연성을 좀 올려주고 최소한 운동 전에 한 10분 정도는 몸의 체온을 좀 올리고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유연성을 줘야 부상을 방지하고요. 운동하기 전에 꼭 물을 드셔야 돼요. 탈수를 방지하셔야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몸이 탈수가 되면 근육이 막 쥐가 날 수도 있고 경련이 일어나면서 더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물 드시면서 운동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걷는 운동할 때도요. 너무 내리막만 걷는다든지 계단 내려가기만 너무 열심히 하면 평지보다 이 무릎 자체의 압력이 한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계단 내려가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